안녕하세요, 오베르니코로나입니다. 오늘은 준수한 가성비로 노트북과 태블릿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은 디클의 프리미엄 노트북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디클은 클릭북이라는 자사 라인업으로 D11부터 D17까지 다양한 크기와 사양의 저가형 가성비 노트북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2021년 신제품 디클 클릭북 프로 K50은 인텔 10세대 데스크탑 CPU가 탑재된 노트북으로 모바일 프로세서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클릭북 프로 K50은 블랙 단일 색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노트북은 상판에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기 마련인데 해당 제품은 매끈한 상판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크기는 15.6인치형 노트북으로 가로 길이가 361mm, 세로 249mm의 크기로 제작되었는데요.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약 2.3kg에 해당하며 요즘 트렌드에 비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 듀얼 마이크와 웹캠이 구성되었는데요. 웹캠은 720p HD의 상도를 지원하는 1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과 신원 확인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화질이 좀 아쉽네요. 디스플레이는 FHD 상도의 IPS 패널이 탑재되었는데요. IPS 패널이다 보니 시야각이 좋고 쨍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으며 최대 밝기의 경우 별도로 안내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250 칸델라 정도로 추정되고요. 키보드는 풀키 배열로 설계되어 기존의 키보드에서 사용하던 10키 전체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 키 스위치가 모두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데요. 특히 방향키와 우측 시프트키 사용이 잦은 사용자라면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타건이 가능한데요. 전용 소프트웨어인 컨트롤 센터를 통해 백라이트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LED 효과는 색상 고정 효과만 제공되며 팔레트에 구성된 색상으로 간단하게 변경하거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하판 전면 쪽에는 전원과 배터리 잔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입출력 단자들은 모두 측면에 구성되었는데요. 좌측면에는 D-Sub 포트와 HDMI, USB 3.2 Gen 1을 지원하는 Type-C와 Type-A 포트, USB 2.0 포트가 구성되어 있어 다중 디스플레이 구성이나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해 확장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SD카드 슬롯과 오디오 잭, RJ45 유선 램 포트를 구성해 좌측면과는 용도가 다른 기본적인 사용에 필요한 포트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전원 공급은 후면 단자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데스크 환경을 조금 더 깔끔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큼지막한 전원 어댑터와 연결 헤더가 노트북 양 옆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답답한 게 또 없거든요. 하판에는 발열 해소를 위해 게이밍 노트북처럼 넓은 에어홀이 구성되었는데요. 하판의 에어홀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 두껍고 넓게 연결된 히트파이프와 두 개의 쿨링팬을 통해 발열을 빠르게 해소하고 후면의 에어홀로 뜨거워진 공기가 배출됩니다. M.2 슬롯은 2280 규격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M.2 SSD를 지원하며 2.5인치의 SSD도 장착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은 편입니다. 램 슬롯은 2개 제공되며 최대 32GB 용량과 듀얼 채널을 지원하네요. 노트북은 휴대성이 좋은 만큼 외부에서 컴퓨터 사용이 필요한 사용자들이 한 번쯤 고려하게 되는 게 바로 노트북인데요. 데스크탑의 경우 모니터와 스피커를 별도로 연결해야 하지만 노트북은 그렇지 않죠. K50의 경우 화면 밝기가 사무실이나 카페 등 실내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은 수준이며 외부에서 사용 시에는 겨울철처럼 구름이 껴있거나 그늘진 환경에서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맑은 실외 환경에서는 밝기가 약한 편입니다. 스피커의 경우 전용 소프트웨어인 사운드 블래스터 시네마를 통해 음질 보정과 음정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내장된 스피커는 영상이나 음악 감상 시 무난한 수준이지만 스피커가 하단의 전면 쪽에만 배치되어 있다 보니 공간감이 약하고 바닥에 반사되어 많이 퍼집니다. 따라서 조용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혼자 있거나 옆 사람에게 들려도 상관없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디클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프로 K50은 탑재된 CPU에 따라 뒤에 붙는 모델명에 차이가 있는데요. 인텔 펜티엄 골드 CPU인 G6400이 탑재된 G10과 코어 시리즈가 탑재된 K50, 710, 510, 310 모델로 총 4가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죠. 영상에서 살펴보고 있는 제품은 K50 510으로 6코어 12스레드의 i5 1400 데스크탑 CPU가 탑재된 노트북입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에는 전력 소모와 적당한 성능을 위해 저전력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에는 고사양의 그래픽카드가 탑재되기 때문에 강력한 쿨링 시스템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도 고사양의 노트북에는 그래픽카드와 함께 데스크탑 CPU가 종종 탑재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무게가 가성비와 휴대성과는 거리가 좀 멀었죠. 그만큼 노트북과 데스크탑은 가격과 휴대성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디클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중간격인 독특한 포지션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을 출시했습니다. 보급형 데스크탑 시스템의 노트북화 또는 저가형 미니 PC 대용으로 생각되는 포지션으로 데스크탑 CPU의 성능을 그대로 노트북에 담은 거죠. 모바일 프로세서인 1400H보다 코어와 스레드 면에서 이득이 있고 그로 인해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경우 성능 차이는 제법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L3 캐시도 데스크탑 버전이 더 높아 작업과 게임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기존에 리뷰했던 데스크탑 버전의 CPU와 비교해 봤는데요. CPU를 제외한 하드웨어가 같을 수가 없어 일부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C와의 성능 차이는 최대 5% 이내로 데스크탑에서의 성능을 노트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에 탑재된 UHD 630과 함께 모바일 버전의 MX350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과 그래픽 편집 작업에서도 제법 좋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특히 GPU 가속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도비 프로그램에서의 작업 환경은 더욱 쾌적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작업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기본 옵션은 메모리 용량이 8GB이기 때문에 편집 작업용으로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32GB 정도로 추가 증설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게이밍 용도로서 어떠한 성능을 보여줄지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를 플레이해봤는데요. 먼저 배그의 경우 매우 낮은 옵션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61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민 옵션에서는 전체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다소 무거운 느낌을 받았는데요. 탑재된 패널 자체가 FHD에서 60Hz를 지원하는 만큼 고주사율 위주의 게임보다는 60Hz에 맞춰 게임을 즐긴다면 배틀그라운드가 옵션 타입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 경우 다이렉트 12 버전 기반이다 보니 CPU의 다중코어와 GPU를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배그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오버워치는 렌더링 품질이 100%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FH 해상도임에도 비교적 높은 품질로 즐길 수 있고요. 프레임 측정치는 동일해 보이지만 벤치마크가 아니라 실제 플레이를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보니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CPU와 GPU가 보급형 노트북치고 제법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확인했고 그럼 이제 소비 전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전원 관리에서 고성능을 적용한 뒤 시네벤치 같은 고부하 작업 시 소비 전력은 109W에 달하지만 CPU와 GPU를 적당히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약 80W가 측정되었습니다. 영상 시청 시에는 3에서 40W대로 측정되면서 모바일 프로세서보다는 확실히 제법 전력 사용이 많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수명을 확인해 봤습니다. UHD 해상도의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한 뒤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어 자동 절전에 들어가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전원 옵션별로 측정해 봤는데요. 최고 성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73분, 절전 기능 사용 시에는 최대 3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러닝 타임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요. 따라서 해당 제품은 어댑터 사용이 필수인 제품으로 휴대성이 높은 노트북의 형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용 환경이 자유롭지는 않죠. 이번엔 전용 소프트웨어인 컨트롤 센터를 사용해 펜 로드율별로 쿨링 성능과 펜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유효 상태에서는 CPU와 GPU 쿨링 팬이 동작하지 않는 시간이 많아 주변 소음만 측정되었는데요. 기본값인 자동 상태에서 벤치마크를 진행해보면 최대 85%까지 회전하면서 펜 소음은 40dB이 측정되었습니다. 반면 펜 속도를 50% 정도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펜 소음이 약 25dB까지 떨어지지만 온도는 약 4도 정도의 차이만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80도까지의 환경에서는 50% 정도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정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디클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클릭북 프로 K50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i7 1700이 탑재된 제품을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테스트 결과와 가격 차이를 종합해보면 K50 510 모델이 비교적 가성비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K50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급형 데스크탑 시스템의 노트북화라고 볼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성능을 위해 PC를 이리저리 들고 다닐 수는 없고 일반적인 노트북보다는 강력하면서 게이밍 노트북만큼 고가는 또 아닌 그런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죠. 공항과 같은 야외에서의 사용을 제외하면 어댑터를 사용해 항시 충전이 가능한 실내 상황에서는 이만한 제품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데스크탑 CPU가 탑재되었음에도 게임과 작업, 쿨링과 펜소음까지 모두 FHD 15.6인치 환경에서 타이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포지션에 딱 맞게 나름 가성비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편집 작업이 주를 이룬다면 여기에 램 메모리 추가 증설과 SSD 용량 확장 또는 교체 정도로 제법 괜찮은 노트북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